자, 이 정권이 전방위로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섭게 몰아치고 있어요. 지금 어제 저녁에 국정원장 3명 중에서 2명이 구속되고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활비 상납을 직접 요구했다라고 이렇게 진술하면서 그것뿐만 아니라요, 특수활동비를 국회 정보위에 국정원 담당하는 국회의원들한테 한 5명한테 상납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서훈 전 원장은 치고 빠지는지 본인은 그걸 줬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은 언론에는 그런 내용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여야 몇 명씩이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3인방 빼고 최고 실세였던 최경환 의원, 사실 이 양반 아슬아슬했지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넘나들면서 장관 부총리를 하고 박근혜 정권 때는 상인방이나 최순실을 어찌 구워 삶았는지 최고 실세로 설쳤고, 지난 총선에는 정말 조악한 행태로 대통령 뒷다리를 긁고 넘어지는 운운하면서 진박 캠페인을 한다고 하다가 표 떨어지는 짓거리를 다 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라고 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서훈 원장이 며칠 전에 그런 말을 국회 갔다가 국회 관계자한테 했다. 그게 언론 보도가 됐는데 서훈 국정원 원장은 그걸 부인을 했습니다. 나중에 자기 곤란해질까봐 치고 빠졌을 수 있죠. 그런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최경환이 특수활동비의 수수자로서 딱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국회 정보위의 5명하고는 또 별개로 최경환이 실세니까 국정원에서 상납을 했다, 이렇게 확인된 건데요. 누가 뿌렸냐? 이병기 전 원장이 자수서를 쓰면서 최경환한테 돈을 줬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건넨 시점 등을 다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병기 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때 최경환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을 2014년 10월께 최경환이 경제부총리를 할 때 줬다는 겁니다. 또 최 의원에게 돈을 줄 때 특수활동비 중에서 특수공작사업비를 사용했다라고 진술을 했는데요. 특수공작사업비는 특수활동비 안에 들어있는 국정원 예산으로 용도 확인이 아예 필요 없는 특수활동비 중에서도 가장 엄밀한 자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원장은 당시 기조실장의 건의에 따라서 이루어졌고 자기는 이를 승인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때 최경환이 실세니까 이게 건너졌다. 근데 최경환은 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기는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자, 최경환 의원이 이걸 받았다고 확인되면 뇌물수수와 국고손실죄가 적용될 거라고 하는데, 검찰은 이병기 원장이 국정원장 재임 7개월 만에 김기춘 비서실장 후임으로 청와대에 들어가게 된 경위가 최경환 의원이 힘을 써서 그런 게 아닌가까지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요, 이제 기업체까지 뒤지고 있습니다. 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사돈이죠, 효성에 대해서 지금 압수수색을 들어가서 전부를 뒤지고 있습니다. 효성은 장남, 차남 간에 싸움이 벌어졌는데 차남의 고발장을 근거로 해서 검찰이 지금 다 덮쳤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검찰이 원유철 의원의 이
지역구 사무실 등을 원유철 의원이 지역구 사업가 여러 명한테 불법 자금을 받았다면서 또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원 의원은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번 따져보면요. 전병헌 지금 정무수석이 어제 그만뒀는데, 자, 억울하다고 본인은 지금까지 계속 호소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만뒀고, 내주에 전병헌 수석은 검찰에 불려갈 거다라고 지금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현재까지 얼마나 많은 조사를 지금 국회의원들이 받고 있느냐, 이제 짐작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는 않았지만은 강원랜드 건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한 너댓 명은 거론되고 있고, 이것도 지금 공기업 전체 불법 채용 정수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것이 끝나면 다 모아서 사법 처리를 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 1100개쯤 되는 모든 공공기관, 심지어 지자체 산하의 공공기관까지 매주 수십 개씩 돌아가면서 채용 여부를 전원에게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문 대통령이 한 달 전에 전 공기업 전수조사하라고 발언한 이후에 실제 진행이 지금 문 밑에서 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런 일에 밝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과연 얼마나 불법 채용이 됐을까 하니까 20~30%는 불법 채용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사람한테 25%면 25,000명이 넘을 것이고, 자, 그 25,000명의 청탁 중에서 10%만 드러난다 하더라도 2,500명 이상은 불법 채용이 드러날 거고, 그 2,500명을 청탁한 사람을 찾으면 복수로 했다 하더라도 국회의원 중에서만 최소 수십에서 100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그것도 조사가 다 끝나면 모아가지고 사법 처리가 진행이 될 겁니다. 카이하고 관련해서 이정현 의원 또 주변에 또 조사를 또 했지요. 지금 터진 최경환 의원도 또 다른 취업 청탁과 관련해서 지금 이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전병헌 의원의 롯데 수소와 관련해서 의원 5~6명이 더 관련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국정원장이 아니라고 했지만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의원요, 5명 플러스 알파일 겁니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 안에 우리 사회에서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좀 받아 쓰는 거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거기에 5명. 지금 그뿐입니까? 이혜원 의원도 걸려있고, 홍준표 대표도 걸려있고, 원유철 의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줄줄이 사탕으로 더 엮여갈지. 자, 문 대통령이 딱 외국 나가 있을 때 이 수사가 아주 속도를 내죠. 전병헌이 쫓아내는 것도 문 대통령 외국 나가 있을 때 다 이루어졌지요. 자, 이러다 보니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 것만 수사하냐, 노무현 정부 것도 수사해라, 과거에 국정원 공작 사업비를 가지고 386 의원들이 룸살롱 갔다는데 그거는 왜 조사 안 하냐 하니까 서훈 국정원장이 국정원 예산 자료는 5년 내 것만 보관하고 나머지는 폐기하게 돼 있어 노무현 정부 때 자료는 없고 특히 공작 사업비는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하니까 한 의원이 정상 기록은 있을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민주당 의원들도 왜 내 이름이 찌라시에 거론되느냐, 사실이 아니면 아니라고 바로잡으라 하고 여당 의원들도 하닥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장이 국회에서 엄청 깨졌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국회 정보위가 열렸는데 정보위는 국정원 관장하는 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안보 사안과 관련해서 MDL 기순용사 문제를 캐 물어야 될 건데 여야 의원들이 서훈 국정원장한테 특수활동비 문제를 쏟아내며 오전 내내 현안은 논의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 5명이 여야 의원 특수활동비 받았다 하니까 국사는 비고 그거 빨리 내 아니라고 해라고 전부 난리를 친 거지요. 자, 제가 아까 이야기한 강원랜드에서 지금 채용 비리야 또 정치 자금이나 이런 거 갖고 지금 재판을 받는 의원이 10명이래요. 그 지금 이렇게 추가되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 얹으면 국회의원 수십 명이 지금 재판받거나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었거나 이런 상황입니다. 역대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들이 국립대학의 입구에 서성이는 일은 없었는데요. 지금 문 대통령은 여의도 국회를 겁을 줘가지고 국회의원들을 바짝 엎드리게 해서 여의도 출장소로 만들어가지고 여당 의원조차도 간간히 한쪽만 조진다 소리 안 들으려고 또 여당 의원들 기강 잡으려고 말 잘 들으라고 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당 의원들이 전부 다 엎드려가지고 속으로는 청와대 몇 명이 다 끌고 가고 우리는 거수기만 시킨다고 불만이 가득 차 있으면서도 말 한마디 못하고 그 개성이 강한 민주당 의원들이 입을 딱 다물고 자빠졌고 지금 국민의당에서도 조용합니다. 정부 비판하는 일들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모두가 청와대 코드 맞추기에만 급급하고 있고 국회가 행정부 견제는 고사하고 한마디로 이 똘마니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 의원들은 이것은 전부 깜빵에 맨놈 보내야 정신 차릴 한마디로 처벌의 대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심지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동에 집 팔고 내곡동으로 이사 갔는데 삼성동 집 팔기 전에 내곡동 집값을 20매덕을 지불했다 해서 국정원 특활비 중에 그 집 산 돈이 포함된 거 아니냐고까지 지금 밖에다가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사적으로 쓴 정황이 있다고 지금 검찰 관계자가 이야기했다고 밖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는 무슨 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전직 대통령조차도 겁을 안 내고 하고 있습니다. 자, 검찰에 몇 명이요. 저 동료가 조사받고 죽어도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저 충실하게 지금 이 정권의 수족 역할을 하는 이 검찰 분들요. 나중에요. 다 대가 치릅니다. 사람들은 다 기억을 합니다. 당신들 무사 안 합니다. 공정하게 하면 문제없다라고 생각하지요. 이미 당신들의 행동이 공정성을 상실해 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당신들은 법대로 삽니까? 자, 근데 지금 보수 진영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당할 수 없다. 총체적으로 모여서 대응하자. 홍 대표가 이야기해봤자 안 모여요. 왜? 깜방 갈 때는 개별적으로 가지. 무슨 모여서 있다고 깜방 가는데 빼줄 수 있냐? 아무도 안 믿죠. 이럴 때는 두드러지지 않고 이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뭐가 나지 않아야 내가 한 방 안 맞을 거니까 있는 둥 없는 둥 고요히 있자라고 대다수의 보수 야당 의원들이 부끄럽고 비겁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냐? 너희도 옛날에 그랬지 않았냐 하는데 그건 지 얼굴에 침뱉기예요. 그러면 너희가 집권했을 때 보수 야당 너희가 집권했을 때 작년까지 왜 그런 거 척결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병신같이 당하고 자빠졌냐? 비리를 그렇다고 퉁치자는 거냐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봤자 할 말이 없다. 그래서 문 정권은 아무리 몰아쳐도 가끔 가다가
여당 의원도 한둘씩 섞으면 문제될 거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 여당 의원도 불만을 제기하지 못하고 문정권이 가는데 따라올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정권요,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정의화 전 국회의장, 저는 뭐 이분 별로 이렇게 평가는 안 하지만은 그래도 가끔가다 옳은 소리 할 때가 있어요. 이분이 정의화의 아름다운 복수라는 책을 냈는데, 보수의 쇠락의 원인으로 19대 국회 말에 새누리당은 완강한 친박들이 원내 운영을 장악하고 있었고, 국가 백년 대계보다 당리 당략만 생각을 그들이 하고 있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통령만 두려워하다가 민심을 읽고 총선에서 지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쓴소리하는 참모들을 옆에 두지 않아서 결국은 총선에 패배하게 되었다. 그래서 탄핵이라는 불명예를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의 과잉 충성과 청와대 인식의 경악을 금치 못했고, 국회의장까지 압박하는 당시 박근혜 여당과 그것을 조정하는 청와대 작태가 부끄러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요, 이 박근혜를 문재인이라고 바꾸고 여당을 지금 민주당이라고 바꾸면 이 정권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수가 끌어가고요, 한마디로 아나무인으로 밀고 갑니다. 아니, 우리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 박정권도 이맘때는 지지가 높았지요. 당신들만큼. 국민의 지지라는 거는 그건 만들어서 가는 겁니다. 그냥 얼마든지 정권 초반에 포장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 방에 훅 가느냐? 이 정권도 머지않아 큰 실수가 발생할 겁니다. 그럴 때 썰물처럼 지지가 사라져버리는 걸 목격하게 될 겁니다. 지금 그렇게 가기 위해서 열심히 묫자리를 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겁을 줘가지고요 하는 거 아니지요. 그건 검찰이 그냥 알아서 조사하는 거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사정을 몰고 가면서 야당을 무력화시키고 여당을 거수기로, 여의도 출장소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그 속에서 일방적으로 국민을 상대로 직접 민주주의 한다 하고, 국회는 있으나만 하고. 자, 지금 상권 분립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자, 이것도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요, 이렇게 날뛰다가 머지않아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